저희가 지금 초반에 우럭탕을 먹었는데 지금 우럭이 화제예요. 정말 우럭 안에서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난달에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 무려 18,100크럴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 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약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슘이라는 게 분자수가 많아서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흘러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럭을 보고 놀란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럭 보고 놀란 것은 뭐 광어 보고 또 놀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성일종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선전선동을 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분자가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아서 우리나라에 안 온대. 네.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뭐 그러게요. 문제가 된다라고 드러났는데 네. 자꾸 일본 쪽의 입장에서 해명을 해준다라는 듯한 인상과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해명하게 내비둬야지, 왜 송일종 의장이 나서서 우리 바다 지키기 특위 위원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바다가 일본 해니까요. 그랬구나. 그거였군요. 자, 성일종 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당 18,100크렐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건데, 네. 우럭 1kg이면 우리 저녁에 이제 안주 삼아서 회 먹을 때 1kg 정도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량인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세슘은 뭐 분자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나만한 소린 게, 이것의 핵심은 장성철 소장이 자기 몫으로 2병을 챙겨가더군요. 그래서 좀 아니, 저도 물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슘은 뭐 분자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나만한 소린 게, 이것의 핵심은 지금 핵융합이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있는 원자로 안에서 방사능이 바닷가로 새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염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새어나오지 않으면 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슘이 18,100크렐, 킬로그램당 18,100크렐이란 얘기는 세슘 말고 다른 방사능에도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연료봉이 멜트다운, 녹아내려서 거기가 방사능 천지인데 2050년까지 이거 다 치우겠습니다라고 일본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 기술로 20m짜리 팔을 집어넣어서 들었다 놨다. 이거 딱 한 번 해본 게 걔네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뭐가 들어가서 건져낸다? 이 방사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전기적 물건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작동을 멈춥니다. 네. 그럼 사람이 철갑을 두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방사능 노출량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디선가 새고 있어서 밖에서 잡은 우럭에서 세슘만 18,100크렐이 나온 건데 그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세슘이 바닥에 앉으니까 가라앉으니까 안전하다는 말을 왜 성일종 의원이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적 상식과 교양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슘만 어디서 번져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럭이 그럼 그 막 해엄을 쳐 들어가서 핵 연료봉 가서 세슘만 빨아먹고 나왔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도쿄전력은 거기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우리가 거기다 금을 쳤다고. 아니 바닷물이 오염돼갖고 지금 우럭이 세슘을 들이마신 건데, 네. 바닷물이 유유히 빠져나갔는데 그 우럭을 거기다 잡아놓는 게 무슨, 그리고 뭐 우럭은, 그러니까 오늘 뭐 무슨 인터뷰 보니까 우럭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물망을 다 뚫고선 나간다. 뭐 이거는 그물망을 쳐가지고 우럭을 막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우럭을 잡아먹어서 참치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모든 게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원전의 원자로 바닥이 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아까 뭐
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인간의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지하수로 네. 아니면 땅 밑으로 스며드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경납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의 지하 온천수 네. 그리고 토양은 상당 부분 다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네. 그거는 우리가 또 검증을 못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갔었던 검증단이 일본의 토양이라도 좀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네. 아니면 온천물이라도 좀 떠와가지고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검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그쪽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네.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네. 검증 특위를 네. 네, 만들기로. 특위하고 또 뭐 청문회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되게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잘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야가 그 검증 특위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청문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21명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 하려고 할 텐데 네. 그 사실 직장 합숙훈련 갔다 온 거잖아요. 같은 직장의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오늘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밥줄이 끊긴다라고 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 비판하기 어렵죠. 네.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한 직장에 있는 사람 21명 중에 19명이 한 직장에 다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거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부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이사님 계신 자리에 나가서 제가 과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윤석열 정부가 4년이 남았는데 네. 어디로 어떻게 좌천될 줄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갑론을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애초에 시찰단에. 예,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뭐 증인 선서, 뭐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이런 거 안 하나요?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거짓말하면 네.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죠. 민주당이 잘 하셔야죠. 여러 명이 거짓말한다는 표현은 제가 우리 과학자들께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요. 침묵을 지킬 수 있겠죠. 무언가를 자기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 수 굳이 있다. 얘기하지 않고 네. 봤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자료 요구를 하고 따로 네. 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증언의 허점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해명해 주시길 바란다. 네. 그게 바로 야당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좀 국민적 그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 좀 해소해 줬으면 문제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옛날에 심리 실험할 때 피험자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앉혀요. 이게 예를 들면 앉아 있고 옆에도 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뭔가를 쓰는 거예요. 네. 밀실이거든요. 앉아서 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바닥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허연게 차오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데 연기가 차오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겠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은 피실험자는 다른 사람도 피실험자인 줄 와서 앉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실험자인 거예요. 네. 바닥 연기가 차는데 태연하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계속 마치 빈칸을 아무 일도 아닌 메고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면 무려 70%의 피험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구나. 이제 그냥. 상대방이 멀쩡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인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막 퍼져나가고 난리가 나서 엄청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도쿄전력도 글을 쓰고 있고 옆에 자민당도 글을 쓰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나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나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열도 전체가 네. 말 그대로 속으로는 아비규환이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만 믿고 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염수 문제는 또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계속 검증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계기 갈등 관련해가지고 뭐 봉합을 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게 있고 일본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양쪽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그냥 알겠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다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일관된 거죠. 네.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 바람직스럽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권력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외교 관계를 풀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을 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대비를 해보겠다라고 외교적인 군사 전략적인 방침이 서 있으면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네. 그거는 뭐 그냥 그대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강력한 대응 뭐 그런 문구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불합리하고 또 과거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죠. 네. 근데 그걸 왜 스스로 포기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 한겨레 신문도 보도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초계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오는데 저공 비행을 하고 위협 비행을 해서 2차례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네. 대답을 안 했죠. 네. 그래서 한 포를 쏠 수 있도록 레이더로 조사했다, 이제 조준했다는 얘기죠. 조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오히려 거꾸로 역정을 내면서 네가 날 감히 겨눠? 이런 상황이 우리가 먼저 조사했다 이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네. 우리가 동맹에 가까운 일본 군인데 일본 이 군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 즉 조사를 하면 바로 그걸로 한포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방송에 카메라맨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총을 뽑아서 얼굴에다 대고 겨누은 상황. 네. 그럼 상대방이 네가 날 총으로 진짜 겨눴어 이렇게 되는 것이 네.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2번 물어봤는데 조사하는 것을 매뉴얼에서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대응 매뉴얼에서 그 부분을 지워서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네. 아니 상대방이 일본 기건 뭐건 일본 무조건 해야죠. 정이고 뭐고 우리나라 영토와 그 하여튼 뭐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을 접근하는 하는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군 대응 매뉴얼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가 숙이고 들어간 걸로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대응 매뉴얼을 삭제한 여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말을 안 했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고 네. 이번에 보도 내용을 보면 그 대응 매뉴얼을 삭제한 것으로 일본에 분을 달랬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선 네.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건 정말 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우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요 초계기 문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뭔가 계속 뭐 오염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양보하는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수순으로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좀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장깨비님을 위해서 민주당 얘기를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